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농민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병원 농업중앙회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병원 농업중앙회 회장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 농민의 목소리를 과연 국회까지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임기 내내 농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병원 회장이 왜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김병원 회장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농협중앙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비즈니스포스트의 고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고두영 기자입니다. 네, 고 기자. 사실 농협은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213만 명이 넘고 그리고 조합 수가 1118곳이나 됩니다. 임직원 수만 합쳐도 한 1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정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이 한 59조 2천억이 되면은 국내 기업 집단 중에서 순위가 한 9위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결코 낮지 않은데 김병원 회장이 실질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지지 않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 명예직입니다. 따라서 경영활동에 있어서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한호선, 원철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들이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에 2005년 농협법을 개정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장의 직무는 농협중앙회를 대표하지만 대외 활동에 한정돼 있습니다. 전무이사가 농협중앙회의 작은 계획, 경영대획들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 상호금융은 각 사업별 대표이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 허식 부회장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를 맡고 있고 김원석 대표이사 그리고 김태환 대표이사가 각각 농업경제 그리고 축산경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무 대표이사가 상호금융 부문을 맡고 있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병원 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이 조직들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 이유는 전무이사나 각 사업별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농협중앙회장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합 지원 자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권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사, 예산, 농협에 대해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책임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2011년 4월 농협 전산 사태 때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이 나는 비상임직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질 것도 없다고 말한 것은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한은 행사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김병원 회장이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로 나가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농협중앙회 회장이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마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병현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내내 농업 현장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요.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휘폭이 쌀 목표 가격제 등 굵직한 농업 현안이 남아있는 만큼 김병현 농협중앙회장이 농업인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직이 4년 단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가진 목표를 세울 수 없고 정책적 과제를 끌고 나가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회장직을 좀 정상화하고 연임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식 부회장이 임기 4년이 너무 짧아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연임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연임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거죠? 연임제가 도입되면은 연임을 위해서라도
농협중앙회 회장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민선 1대부터 3대 농협중앙회장이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 단임제로 바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 임기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 그 선출 방식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김병원 회장도 그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뽑힌 그런 그 회장이었고요. 전에는 직선제로 선거가 이루어졌었는데 워낙 과열되고 온갖 잡음이 일어나니까 결국 간선제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선제가 너무 소수 의견만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직선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농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좀 바꾸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결국 모두 무산됐고 지난번과 같이 간선제로 선거를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속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의원 293명의 간선제로는 전체 조합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공정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선제는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나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저희는 김병현 회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그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그리고 또 임기, 선출 방식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에서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만 반영하고 전체 의견을 끌어안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농협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협과 그리고 농민 그리고 농협중앙회장 모두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책임과 권한은 제대로 주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협중앙회 차기 그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유력 후보 그리고 선거 구도 그리고 다음 회장이 이끌어 나갈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